안녕하세요. 모치공입니다. 메타모치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빌드는 패스파인더 폭발화살 빌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폭발화살은 보시다시피 폭발로 주는 정화 피해가 대상을 노리는 폭발화살당 3% 증폭이에요. 이 3% 증폭을 노리는 건데요. 정화 피해를 강력하게 줘서 적을 녹이는 방식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핑 시 사용되는 것과 보스전 시 사용되는 게 조금 다른데 그 전에 메인 아이템이죠. 무기는 화살비 단공, 투사체 속도가 어느 정도 높은 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제 6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머리는 아세나스의 노래. 이거 저는 인체 상관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갑옷은 그 카움의 심장, 화염피해가 높은 걸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살통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벨트는 그 쌍둥이의 여명, 무거운 허리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한 이유는 보시면 플레이의 공격으로 유발된 점화가 피해를 35%더 빠르게 줌. 뭐, 딴 거보다 이 빠르게 주는 거, 점화 피해를 빠르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물리 피해를 주지 않음.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점화를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가 이제 기본 유니크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 화살통을 가보시면은, 이제, 요거 보시면 지속 화염 피해 배율. 그 다음에 활공격 시 화살 1개 추가 발사, 공격 스킬의 연속 피해 증가. 요 3개가 메인 옵션이고 나머지는 저항하고 생명력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스전 거랑 그 매핑용을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매핑용에 좀 더 약한 걸 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생명력하고 원소 피해 증가, 그다음에 저항만 좀 비슷하게 해놨고요. 지속 피해 화염 배율하고 화살 1개 추가 발사가 없죠. 고차입니다. 메인 옵션은 지속 화염 피해 배율하고 화살 추가 발사, 공격 스킬 원소 피해 증가. 저항 조금, 뭐 체력은 있으면 좋고요. 자, 무기는 보스형 매핑용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화살비 단공을 썼는데 좀 더 좋은 걸 보스전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 이제 장신구로 가보면은 이제 목걸이에서는 지속 화염 피해 배율하고 생명력 있는 걸 사셔서 공격 스킬 원소 피해 증가하고 이제 저항 부족한 거랑 카오스 저항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 빌드는 카오스 저항도 챙겨서 그 사이러스로 할 때도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할당은 지금 그냥 싼 거 아무거나 넣었습니다. 여기 방어도와 생명력, 그 생명력 재생을 늘려주는 걸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장갑. 장갑에서는 중요한 게 생명력, 그 다음에 카오스 저항, 그 다음에 저항 나머지 한 개만 챙기면 되고요. 이 전미 한 줄을 비우시면 이 집중 상태에서 공격 및 시정 속도를 챙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끼시면 이렇게 집중이라는 스킬이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4초 동안 공격 속도가 36%가 증가돼요. 보시면은 이 스킬 보시면은 이걸 누르는 순간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공격 속도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발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세네 토템 보조 효과. 전 이거 그냥 만들었어요. 화석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랑 이제 생명력 이동 속도. 이 세네 토템 보조 효과가 토템 설치 속도 피해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저는 설치 속도가 나왔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빨리 설치해서 좋죠. 그래서 여기서 올 거는 세네 토템 보조 효과와 생명력 이동 속도 요거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저항은 맞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지를 볼게요. 반지 두 짝인데 일단 한쪽은 보시면은 이 번개 피해 추가를 왜 해놨냐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명력, 원소 저항, 카오스 저항, 공격 스킬 원소 피해에다가 둘 다 무보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 카오의 심장을 쓰기 때문에 둘 다 무보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모든 장비에서
공격 시 화염 피해 추가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외의 거 저는 이제 번개 피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걸 챙기셔야 되고 나머지는 생명력하고 원소 저항하고 카오스 저항, 그 다음에 공격 스킬 원소 피해 증가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이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여기 생명력이 있으면 좋지만 생명력은 없고 대신 카오스 저항, 그 다음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 가장 중요한 옵션이 공격 명중 시 생명력 이 옵션입니다. 자, 이 옵션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빌드가 피흡할 노드를 챙기지 않아요. 그리고 물리 피해도 없음. 요거 물리 피해가 없죠. 그래서 피흡을 못 하는데 요 공격 명중시 생명력을 챙기시면은 화살이 적을 한 대 때릴 때마다 17씩 차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격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화살을 많이 발사하기 때문에 이제 요 생명력 챙기는 걸 통해서 그 생명력 물약 없이도 사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로 가보면은 가장 중요한 죽어가는 해 플라스크, 그 다음에 마나 최대 효과에서 플라스크의 마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과 저주 제거는 왜 달아놨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8밖에 소모가 안 돼. 이렇게 다 해두시면은 효과가 끝나도 자동으로 먹어지거든요. 이 저주 제거 효과가 있으면은 항상 저주가 면역되어 있는 상태죠. 자, 다음 요거는 그 말 그대로 투사치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빌드에서 화강한 플라스크에다가 방어도 94% 증가. 이게 60에서 100번인데 최소 90은 되는 걸로.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비치 플라스크 회피 3000에 그 말 똑같이 회피 증가가 90% 이상으로 사주시면은 지금 직업 특성상 패스파인더기 때문에 물약을 무한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 4개를 먹으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방어가 17,000에 21,000 엄청 높죠. 이게 꺼지면 굉장히 낮은데 기본적으로 페파는 그 플라스크에 효과 증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보면은 4,800이니까 4,800에 90% 증가하면 되지만 8,000 정도가 돼야 되지만 훨씬 많이 오르죠. 이게 바로 그 플라스틱 효과 증가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방어와 회피를 높게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은 플라스크 요거는 뭐 아무거나 챙기시면 돼요. 저는 효과 증가를 했고 여기에 뭐 이속 증가를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사일러스 전에는 이제 요 아찔이 약속을 써줍니다. 딴 건 아니고 보시면은 카오스 저항이 지금 좀 부족한데 요거를 수은 플라스크 대신에 써주시면은 카오스 저항도 이제 75%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추가 카오스 피해로 획득하는 거로 생명력 흡수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잼을 볼게요. 이제 매핑을 먼저 보시면 처음에 공격 시 이제 폭발 화살, 가장 중요한 폭발 화살, 그 다음에 공격 시 피해 원소 피해 증가, 이렇게 점화 확산 보조, 상위 나중 주사체, 치명적인 상태 이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속시간 감소 보조. 이걸 쓰는 이유는 폭발 화살이 빨리 터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터지거든요. 그거를 좀 빨리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 나중 투사체로 여러 명을 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스전은 폭발 화살, 연발 사격 보조, 점화 확산 보조, 각성한 치명적인 상태 이상 보조. 이 두 개는 되게 싸요. 각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도 안 쓰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써주시고 요거는 저는 예전에 사둔 게 있어서 썼는데 그냥 공격시 원소 피해 보조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보스전하고 차이는 이제 요 각성한 화상 피해 보조와 연발 사격 보조가 들어가는 거죠. 지속시간 감소와 다중 투사체 대신에. 자, 그리고 머리를 볼게요.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보시면은 저주 인화성과 신념의 파도와 연소 보조. 잭을 보시면은 그 화염 피해가 세기 때문에 저희는
화염 피해를 원소 저항 마이너스 25% 만들고요. 추가로 이제 이 연소 보조, 이 화염 피해로 점화됐을 때 마이너스 45%두 개 합쳐서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화성을 보시면은 저 화염 저항 44%, 거의 90% 가까이 깎죠. 그래서 사실 뭐 투구에서 점화, 뭐 화염 저항 내릴 필요는 크게 없어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용암방패. 요거는 그냥 퀄리티 20에 1레벨 사시면 싸요. 하시면서 키우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방어도에 20%까지 피해 흡수 가능, 최대 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피격 시 피해 75%가 먼저 이 버프에 적용이 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아세아스의 노래라는 투구는 공격을 하면 자동으로 스킬을 씁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찍는데, 보시면 지금 582 굉장히 낮죠. 근데 저희가 뭡니까? 패스파인더는 물약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이 1번 물약을 쓴 상태로 되면 보시다시피 3964, 이 보호막이 항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잠시 사라졌고 다시 또 돌아오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보호막이 생겨 있는 거고, 이 발 용암방패를 썼을 때는 12,000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P6900에 이 이 방패가 아까 3900이죠. 이 물약을 먹은 상태로 하면은, 자, 물약을 아이고 씨 하면 3900 정도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보석을 끼운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피해 경로, 그리고 화염 질주 이쪽에 꼽아주기 위해서요. 피해 경로 쓰는 이유는 간단하죠. 공격 속도 20% 증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격분 충전까지 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염 질주는 이동기 사용하기 위해서고요. 자, 그 다음에 장갑을 보시게 되면 지금 끼고 있는 게 버프세 종류, 정밀함, 육체화돌, 악의 를 쓰고 있고요. 악의를 쓰는 이유는 이 지속 피해, 화염 피해를 늘려주기 위해서고, 육체화돌은 생존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적을 실명시키고 이제 여기 주변에 없는 적한테는 피해 감폭을 받는 모래태세로만 씁니다. 그럼 정밀함은 정확도를 올려주고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켜줘서 쓰고 있고요. 자, 인내의 함성은 딴 거 없고 그냥 이제 남는 칸 한 칸 끼운 건데, 좋은 게 이 인내 함성을 통해서 그 인내의 세계가 채워지면은 물리피해 감소치가 최대로 75%에서 90%까지도 올라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리피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씁니다. 자, 그 다음 신발을 보시면은 여기에 세네 토템 보조가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폭발 화살, 다중 투사체 보조, 연발 사격 보조, 그리고 다중 토템 보조를 이렇게 껴주면은, 자,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씩 총 5개의 토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든 이유는 뭐냐? 보스전 때 이 화살이 박힌 숫자대로 증폭이 되는데, 거기에 이 토템들까지 화살 같이 박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스전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스키잼 설명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화염 피해를, 제가 공격 시 화염 피해를 절대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격 시 번개 피해를 추가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쓴 폭발 화살 보시면은 번개 피해만 써 있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이 노드에서, 노드는 이제 POB에 있습니다. 원소 균형을 보시면 원소 피해를 받은 적에 해당 원소 저항이 일시적으로 25% 증가하고 나머지 저항이 50% 감소합니다. 근데 우린 번개 피해만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피해, 화염 저항이 50% 감소하게 되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치명타 피해 배율을 안 챙기는 대신 원소 과부하를 챙깁니다. 그래서 치명타 피해로 주는 피해는 없지만 치명타가 발생하면 원소 피해가 40%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고요. 정확도는 여기에서 많이 챙깁니다. 750. 자, 여기다 타락한 피 면역을 챙겼어요. 저는 3액 정도 구매를 했고 원래는 몇 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추가로 또 사야 되는 메인잼이 이 정복자의 능력 플라스크 효과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중요한 게 파편의 영주가 그렇죠. 여기 있죠. 파편의 비. 를 통해서 토템이 추가 투사체를 발사해서 말 그대로 폭발화살을 더 쌓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트리를 보여드리면은 이쪽에서 플라스크 효과 없고요. 이쪽에서도 플라스크 효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크 효과 이렇게 얻어주면 지금 이게 원래 2개를 추가로 발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화살 개수가 5개죠. 2개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2개가 아니라 3개를 추가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플라스크 효과 이 노드에서 챙긴 것과 이제 플라스크 효과 증가들이 있죠. 요것들이 합쳐져서 반올림 돼서 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패스파인더는 상태 이상 면역이 되어 있고 출혈 면역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그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저는 타락한 피 면역만 챙겼고요. 그리고 저주도 제거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못 도는 맵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원소 피해 변사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두 번째가 몬스터가 상태 이상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점화 딜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태 이상이 면역이 되면 점화 딜이 안 들어가죠. 점화가 상태 이상이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도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나리스랑 그루스커를 했고요. 사실 크게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딧은 올킬을 했습니다. 올킬을 했고 기본적으로 치명타나 뭐 이런 것들 짜잘한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킬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좋은 게 방어와 회피가 높은 상태에서 용화방패가 켜지면 또 방어가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용화방패 효과로 보호 효과를 받으면서 높은 방어와 체력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여기다 또 MOM 물질보다 정신을 찍어서 피해가 들어올 때 생명력 대신 만화가 다는데 이 정도 추가로 만화 풀까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요거 보시면 이제 만화가 계속 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까져도 다시 만화 금방 차기 때문에 그 물질보다 정신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되게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보스 딜까지 훌륭한 보스 딜을 넣을 때는 토템을 깔고 무기를 X자입니다. X키를 누르면 무기가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멀리서 보스 때는 요거 준비해 놓고 토템을 깔고 보스가 나오는 순간 W 키고 쏘시면 됩니다. 이 공격 박힌 것대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